안녕하세요, 레너드입니다.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에어프라이어. 과연 어떤 에어프라이어가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에어프라이어 똑똑하게 고르는 법. 오늘은 에어프라이어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적어놓은 메모장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팅입니다. 테프론 코팅. 거의 대부분의 에어프라이어 코팅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불소수지 코팅은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 바닥재로 많이 쓰이는데 음식 재료가 눌러붙거나 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오염물질이 덜 달라붙고 설거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같이 고온이 사용되는 주방 가전에 불소수지 코팅하면 고온에서 PFO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어요. PFOA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이 제조하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이라는 타이틀이 모두 동일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제조사마다 소재와 방법, 기술력이 다르며 모든 테프론 코팅에 공통적으로 PFOA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프론 코팅을 구입하실 땐 PFOA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PFOA 프리 제품을 고르는 것이에요. 스테인리스 코팅. 철에 크롬이 섞인 합금 소재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녹이 잘 슬지 않으며 깨질 염려가 없고 씻기 쉽고 오래 사용 가능해요. 스테인리스도 다 같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종류와 등급이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STS304 또는 SUS30427종 스테인리스가 주방용 용기로 가장 적합하고 대표적인 재질이에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라믹 코팅. 천연 광물 소재로 코팅하여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불소수지 코팅에 비해 내구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테프론 코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최근에 이제 발암 물질 많이 얘기 나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비추천인데 필땡땡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를 봤을 때 테프론 코팅을 많이 쓰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OA 프리 제품이라면은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 테프론 코팅이나 세라믹 코팅은 결론적으로 이제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그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발암 물질이나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보다는 세라믹 코팅이 더 좋은 것 같고 세라믹 코팅보다는 스테인리스 코팅이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저 또한 스테인리스 코팅을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용량입니다. 최소 4리터 이상을 추천하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재료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면서 맛과 조리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리터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요번에 최근에 봤던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용량이 너무 커요. 14리터는 솔직히 저 혼자 살면서 14리터를 쓰기에는 너무 좀 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용량에 맞게끔 또는 이제 가구수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다 달라지니까 가구수에 맞춰서 용량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이 꼭 좋은 제품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3리터 이하의 제품은 1100에서 1300W, 4리터는 1400에서 1700W, 5리터 이상은 1700에서 2000W입니다. 용량대의 평균보다 너무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으니 소비 전력 또는 출력을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세척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도 세척이 편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리가 끝날 때마다 세척을 해주는데 세척이 번거로우면 조리하기 전부터 설거지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으로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손쉽게 바스켓을 분리해서 편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선 덮개, 열선 보호망이라고 하죠. 에어프라이어 위쪽 부분에 열선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열선 부분에 음식물 또는 기름이 튀어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선 덮개가 안전할 수는 있으나 고정되어 있는 열선 덮개 부분을 분해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바른 세척 관리와 위생 관리는 열선 덮개가 없는 제품이 더 유리합니다. 요즘 그런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선 덮개가 있고 장착하기도 편하고 해제하기도 편한 약간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열선 덮개가 없는 제품이 더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열선 덮개를 좀 손쉽게 부착하거나 이제 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디자인입니다. 요즘 나온 제품은 내부가 보이는 제품이 많은데요.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보통의 에어프라이어는 바스켓에 음식 재료를 넣고 조리하는 방식인데 자주 뚜껑을 열고 확인하다 보면 내부 온도가 떨어져 음식 조리가 늦어지거나 맛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능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내부가 보이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부가 보이는 제품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팅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내부가 보이는 것도 세척이 좀 괜찮은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조작 방식입니다. 조리 시간과 온도를 조작해야 하는데 다이얼 방식은 조작 속도는 빠르지만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내구성은 높습니다. 터치 방식은 다이얼 방식보다 간편하고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패널을 눌러서 조절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한두 번씩 더 눌려 터치감이 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터치와 다이얼 방식을 결합한 제품도 있습니다. 터치와 다이얼 방식을 결합한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아본 제품 중에서 그나마 나은 제품 중에서 괜찮게 본 제품 중에서 터치와 다이얼 방식을 결합한 제품이 이제 필립스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음입니다. 제품마다 소음의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구매 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음이 좀 많이 나는 제품도 있고 또는 이제 소음이 적게 나는 제품도 있어서 이거는 정말 제품마다 소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판매자분이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에어프라이어 회사의 측에다가 문의를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가 기능입니다. 로티셀이라는 기능도 있고 또는 이제 휘젓기 기능 등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이 구매자분께서 이제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로티세리도 있으면 좋긴 좋은데 가끔씩 해먹을 것 같고, 그 로티세리 그 재질을 보면은 스테인리스도 있고 한데 그게 잘 안 닦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는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것도 잘 참고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휘젓기 기능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좋긴 좋으나 휘젓기 기능에 휘젓는 그 자체의 코팅이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긁히거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휘젓기 기능도 어찌 보면 자동으로 휘저어주는 거라서 좋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 기능은 구매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필요한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부가 기능을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막 나는 이런 기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면은 그 외에 부가 기능 외에 맞는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 안정성을 고려한 코팅과 더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00%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에어프라이어 주제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혹시나 영상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레너드였습니다. 뭐 문의 에어프라이어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거나 정보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에어프라이어 직원이거나 에어프라이어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뭐 뉴스 뭐 기사나
뭐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것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대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대본 없는 내용인데,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이제 사려고 알아보고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막 카페나 뭐 블로그나 뭐 뉴스나 뭐 랭킹이나 여러 거 다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맘카페를, 이게 제가 언급하기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맘카페 몇 군데를 보니까 뭐 정말 자기가 써서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몇몇 분들께서 특정 회사만 이제 댓글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의 에어프라이어가 너무 좋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기억 맘카페에 올렸다면은 니은 맘카페에도 올리시고 디귿 맘카페에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맘카페에 같은 그러한 에어프라이어 추천을 쓰셨더라고요. 지역이 다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맘카페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다 보니까 이 닉네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맘카페에 있는 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추천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00%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자기가 써봐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몇몇 제가 봤을 때는 뭐 맘카페뿐만이 아니고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로 뭐 에어프라이어의 진실이다, 뭐 아니면은 뭐 에어프라이어 뭐 비교 하면서, 아니면 뭐 다른 걸 남기면서 갑자기 다 어떤 특정 에어프라이어를 광고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맘카페뿐만 아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에도 특정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괜찮네 해서 구입을 하려고 봤는데, 이 제품 또한 뭐 어떤 타 제품을 이제 약간 뭔가 비교하면서 이 제품이 더 좋다, 우월하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 또한 이 제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00% 참고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100% 참고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한번 에어프라이어를 샀다가 이제 환불을 해서 에어프라이어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걱정이 되고 뭐 안정성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올해에는 에어프라이어를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괜찮게 봤던 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말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 어찌보면 특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제가 봤던 거 중에서 디디올의 에어프라이어가 좀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원래 구입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용량도 너무 컸고 혼자 사는데 14리터까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대가 조금 너무 비싸서 제가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필립스에서 나온 신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정말 잘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소음 얘기도 좀 있어서, 또 연기 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필립스 제품도 정말 좋게 받고 했는데, 필립스도 좀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테팔에서도 이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논스틱 제품이라 해갖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소수지 이제 코팅이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하고 같은 그런 거라서 좀 약간 테팔도 약간 조금 구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도 좋긴 좋은데,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청소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에어프라이어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에어프라이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팅이나 뭐 세척이나 뭐 디자인, 뭐 열선 덮개 등등 이렇게 맞춤식으로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 거라서 정말 나름대로 막 기사나 뭐 뉴스, 뭐 유튜브, 뭐 네이버 블로그, 뭐 네이버 카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정말 골고루 보면서 저 동안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영상을 준비함으로써 주 1회 영상 업로드였는데 좀 영상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86명 고맙습니다. 땡큐.